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글로벌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과정입니다. 그럼 보시죠. Our World in Data 지도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각국의 수입 파트너 중 중국의 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대 수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랭킹이라는 관심 가는 단어를 제외할 경우 글로벌 경제가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생산 엔진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되었고, 그 결과가 20년 후에야 비로소 드러났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이 어떤 서포트를 했는지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유일무이한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고 있던 미국에서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 나왔던 이른바 건설적 관여라는 아이디어가 지배했습니다. 레이건 시절 나온 건설적 관여라는 아이디어는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대립이나 고립이 아닌 대화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개방적이고 존중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증거와 해결책에 집중하며 협력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는 레이건의 남아프리카 정책, 즉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대한 화해 정책이 있었습니다. 건설적 관여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미국의 건설적 관여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 있던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중국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편입시키고 중국에게 시장 접근을 허용하면 경제적 통합을 통해 중국을 개방, 개혁, 그리고 서방 규범과의 수렴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 국내 산업을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미국 내 일자리를 해외에 뺏기지 않으면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5년 지금으로 봐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지만, 냉전 붕괴 이후 경제를 통해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여간 당시 미국 지도자들의 믿음 덕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영구적으로 확보하자 상황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갑자기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자본은 빠르게 이동했고 공급망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단순하게 저렴한 노동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규모, 속도, 인프라를 제공했고, 결국 중국이라는 한 곳에 전체 산업 생태계가 집적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제조업 자체가 중국에 내재화되어 버리면서 더 이상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믿음 또는 도박은 왜 실패했을까요? 실수의 핵심은 무역을 개방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그리고 일본, 그 다음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세워놓은 규칙을 중국이 따를 것이라고 가정한 것에 있었습니다. 서방 정책 이반자들이 중국을 시장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여기는 동안 중국은 무역을 국가사업으로 취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동안 중국은 역량을 최적화했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끝없는 보조금,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즉 정책 대출,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이루어진 기술 이전, 그리고 중국의 장기 산업 계획은 중국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은 서방 정책 이반자들이 예상한 방식대로 국가 통제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접근을 통해
오히려 국가 통제를 가속화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부상하는 동안 정치적 비용은 불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이라는 혜택을 누렸고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제조업 지역들은 일자리, 기술, 협상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은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공급망이 중국에 더욱 집중되는 동안 수년간 지속되었으며 대중의 반발이 닥쳤을 때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된 후였습니다. 2024년 지도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단순히 중국이 무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즉 중국을 중심으로 물리적 경제를 구축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에서 중국과의 다변화 또는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산 및 조달의 초기 단계인 업스트림 부분, 즉 기계, 부품, 원자재, 희토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성은 최종 조립 단계를 넘어서 훨씬 더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짜견적으로 세계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세계화에는 불편한 지실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화 관련해서 회복력을 가진 것처럼 나오는 그럴듯한 수많은 이미지와 이야기들과 달리 세계화는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마스터했습니다. 세계화를 되돌리는 것은 전등을 켜고 끄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건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되돌리려는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애쓰더라도 지도는 여전히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글로벌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과정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